여러 번을 제가 엽전을 던지면서 지금 점사를 보려고 하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부모가 있지만, 사실 두 분 다 부모 덕이 없어야 됩니다. 네. 부모 덕이 없어야 되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한 14살 이후부터는 스스로가 개척해서 사셔야 되는데, 대주님, 우리가 남자분, 가정이 있는 성인 남자를 대주라고 하고, 또 성인 여자는 기주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주는 본인을 가리키고 대주는 이렇게 남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님이나 기주님이나 제가 엽전을 던져보면 뚝 떨어져서 나오는 격이에요. 두 분은 계속해서 뚝 떨어져서 나오는 격이에요. 그래서 두 분 다 멀리 고향을 등지고 타향살이로 떠나왔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대주님 사주를 이렇게 먼저 받아보니까 이 양반은 기계 소리, 재주를 부리든지 기계, 기능 이런 쪽으로 내가 손끝에 펜대를 쥐고 있거나 아니면 벼슬을 한다거나 관록을 가지실 분이 아니야. 네. 그런데 성실함은 가지고 있어. 그래서 기능적인 일 또는 기계를 다루는 월급직에 가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그쪽이십니까? 네. 기계를 만지는 월급 받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기주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주님 사주는 보편적이에요. 오히려 나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근면성실, 자수성가고 대기만성형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허튼 짓 안 하면 돼요. 허튼 짓 안 하면 되는데 우리 김씨 대주님 우선 허튼 짓 안 합니다. 돈을 막 물 쓰듯 막 이렇게 쓰시는 분 아니에요. 술 좋아하라, 노름 좋아하라, 여자 좋아하라 이런 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렇죠. 되게 그 규칙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처와 그 자식밖에 현재로서는 그래요. 나중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사주대로 사주가 굉장히 건실하거든요. 그래서 타고난 밭은 척박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면서 오히려 45을 넘어가면서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하나. 그러니 45 전후로는 불안정이에요. 가정도 또 그 금전도 또 뭐 전세든 월세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지금보다는 형편이 없다는 거야. 불안정하다는 거야. 근데 빠르면 43살이고 기준을 할 것 같으면 45. 지금 현재 나이는 해가 밖에서 48인데 네. 45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것들이 하나씩 이제 퍼즐이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본인이 이제 내년으로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직장의 이동수, 직장의 변동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은 무언가 이동과 변동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하면 26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25년이니까. 그래서 현재 25년의 상반기까지는요.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뭐 관제성이 있다거나 구설 시비, 뭐 사랑관계가 꼬여 있다거나 그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편안합니다. 그래서 25년도 을사년 상반기 6월달, 7월달까지 양력으로 따지면 7, 8월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어제와 같은 오늘 조금 평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면성실하게 크게 병환도 없고 사고수도 없습니다. 네.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네. 그런데 가을로 넘어가면은 조금 상황은 달라져요. 가을로 넘어가면 내가 있는 집, 또 내가 있는 그 직장에 변화 온기가 시작이 돼요. 변화 온기가. 네. 그래서 그 25년도 가을부터 26년도 상간에는 직장 한번 옮겨라, 집 한번 이사해라. 요렇게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 계획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전세 사기 피해자예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게 좀 어떻게 풀까 해서도 왔지만 이사는 27년도에 저희가 그 아파트 당첨이 돼서 그때에 그 입주는 아니고요. 그 계약금이 들어가고 29년도에
입주에. 그래서 내년으로 가면 네.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한번 옮겨 나가는 형국입니다. 내년으로 가면 네. 한번 옮겨 나가는 형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준님이요. 네. 지금 해가 바뀌어서 39이 되십니다. 네. 해가 바뀌어서 39이 되는데 이 사주가 예사롭지 않은 사주예요. 이쪽은 그래도 평범한 사주예요. 네. 근데 지금 기준님한테는 예사롭지 않은 사주예요. 두 분 초혼이십니까? 네. 두 분 다 초혼이세요? 네. 좋아요. 초혼이에요. 어쨌든 네, 초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계신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이 사주가. 나중에라도 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만큼 사주팔자가 세다라는 거야. 네. 무당사주예요. 그리고 친정 집안에 신줄이 너무 그득해요. 그래서 친정 식구들이 성질 없고 약하신 분이 없어요. 네. 다 개팍하세요. 서로가 서로, 저건 저래서 잘못됐다고 서로가 서로한테 네. 친정이 좀. 모래알처럼 모여지지가 않아요. 네, 돈독하지가 않아요. 네. 넘보다도 못한 친정이에요. 네. 넘보다도 못한 친정이고, 만약에 남자 형제들을 두셨다면 한량이든지 볼 게 없어요. 근면성실하지가 않아, 우리 대주님처럼. 저희 오빠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남자 형제들을 두신다면 네. 내가 능력치가 있으면 네. 그만큼 지 잘났고 지 기분 쓰고 다녀야 되고, 밖으로다가 유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논팽이, 무능력하든지. 그래서 남자들도 들쑥날쑥이고, 우리 그 여자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 아닌 가장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그 기준님이 아직은 일을 안 하시고 가정에 계시는 것은 네.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 아이가 품에서 떨어질 정도 되시면 가만히 계실 기준님이 아니에요. 네. 가만히 집에서 꽃꽂이나 하고 살림살이나 하고 애만 키우고, 그 절대 안 돼요. 밖으로다가 설쳐야 되거든. 이 사주는 불이에요, 불. 그런데 이 그 나이와 이 월궁을 보면 이게 지금 나이, 월궁, 일궁 다 합쳐도 역마고 도하고 이게 신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멀리 우리 대주님은 둘째치고 이 기준님은 멀리 부모, 형제, 고향, 이거를 최대한 멀리 국내에 있으면은 외국에 이민을 나가서 살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태어난 분이 국내로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나라 밖으로다가 그 정도로다가 멀리 나가서 떨어져서 부모, 형제, 고향을 떨어져서 살지 않는 한 미친년 된다라는 거야. 갈수록 나이 먹어갈수록. 네. 어떻게 미친년 되냐? 성격을 감당이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이게 사람한테 원래 나의 기운이 다가 아니거든요. 네. 원래 나의 기운이 다가 아니라 이 조상이나 신의 기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 아닌 기분, 어느 순간에 이 기분 조절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치다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나마도 가까운 그 부모, 형제, 피부치랑 떨어져 지내오고 고향을 등져 와야지, 다 넘이고 다 새로운 환경이라 그나마도 내가 조심하고 내 정신으로 그런 기운을 조금이라도 더 버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거 조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모 형제랑은 굉장히 멀리 떠나고,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인데 떠나왔는데 또 가족들 다 같이 건너오는 건 어떻게 되나요? 의미 없죠. 의미 없죠. 왜? 내가 떠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 부모랑 형제랑 멀리. 그러면은 자꾸 신기운이 계속해서 피해가기가 어려워요. 갈수록. 그런데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삼재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네. 삼재가 시작이 되고 있고, 지금 3년 또는 길게 보면 5년인데 네. 이 지금 3년 또는 5년 상간 안에 집안에 네. 누가 돌아가시는 상문도 있었어요. 누구예요? 얼마 전에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아빠 친동생. 그래서 아빠의 친동생 삼촌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 말고도 한 분 더 있어요. 그 전에도. 글쎄요.
그래서 3년 전에 한번 들어온 게 있고, 아, 3년 전에 누구 본인 양가 집안에 기억 안 나세요? 삼촌. 이 남편 쪽에. 그러니까 남편 쪽에 삼촌. 네. 그래서 3년 전에도 한번 들어온 게 있고, 지금 또 최근에 또 들어온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기억나죠. 지금 삼재가 이렇게 상문 때문에 삼재 악수가 빨리 치고 들어왔다. 언제부터? 24년도부터. 24년 3월부터. 그러니 이 23월 3월에 지금 삼재가 안암팍으로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손재, 시비, 네. 소송, 구설 뭐 이런 거. 구설 이런 것들에 내가 지금 왜 우리 두더지 게임 있잖아. 네. 이거 막으면 여기서 튀어 올라오고 이거 막으면 저기서 튀어 올라오듯이 지금 한 1년 상간이 서너 번에 걸쳐서 너희가 뜻하지 않은 문제성을 가지고 시달리고 있구나.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 상문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상문에서. 상문은 내가 곡소리가 나기 때문에 기쁠 일, 네. 울어야 되잖아. 네. 기쁠 일이 없어진다라는 거야.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필요해? 돈. 응.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 다툼, 이게 심해지면 법정 싸움. 그래서 우리 대주님 하나에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집안 운기, 특히나 우리 기주님한테 이 신기운과 이 삼재 기운에 결국에는 초반에 3년 전에 들어왔던 이 상문이 잠재되어 깔려 있던 것조차도 결국에는 치고 올라오는 형국이다. 작년에 상문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생각지 않은 손재가 들어와야 되고 이 시비나 소송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오래 갑니다. 이거 오래 가요. 내년까지도 끌고 가요. 내년 26년까지도. 혹시 그 전세 사기 그 사건이 그것 때문에 지금 온 건가요? 응? 전세 사기 사건? 피해 사건. 전세 사기 당했어요? 네. 언제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거진 게 언제예요? 작년 가을. 작년 가을. 24년도. 네. 근데 24년도 3월 이후, 그러니까 4월, 양력으로 4월 이후에 이 악재가 불거지기 시작해서 내 운기에 무언가 드러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전세 사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25년에 빨리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26년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데 내가 전혀 못 받지 않는답니다. 일부는 받아요. 배상을 받아요. 네. 일부는. 근데 100%는 또 안 돼요. 100%는 안 돼. 한 70% 정도?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정일자는 저희가 제일 앞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좀 일부분은 받진 않을까라는. 그래서 일부분을 받아요. 일부분을. 일부분을 받지 100%는 아니에요. 제가 그럼 저희 이 집을 매매로 지금 법정에서 지금 하는데 매매는 할 수 있을까요? 매매하면 안 되는 누가 매매를 내가 사겠다고? 네. 본인들이 사겠다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빨리 끝나기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끝내려고 하면 네. 차라리 원치 않는 가격이지. 근데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는 없어. 거기에 대한 채무나 은행에 대한 변제를 채무가 많아요. 하면서 사야 되는 거지. 채무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채무를 내가 떼이느니 사든지. 근데 저는 사는 거를 권하고 싶지 않아요. 네.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 아니죠? 다주택 아파트인데 10층 건물이에요. 아파트 아니라서 이거는 집값이 그렇게 상승할 그게 아니거든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네. 집값이 지금 본인들이 있는 자리가 내가 이거를 지금 조금 비싸게 사뒀을 때 5년이 지나서 이게 원금 회복이 된다든가 뭐 이렇지가 못해요. 어차피 5년이 지나도 손해예요. 지금 그 가격에 채무를 변제를 다 해가면서 끌어안아 버리면 이렇게 손해든 저렇게 손해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세금 말고도 돈이 또 더 묶여 들어가야 되고 대출을 일으켜야 되고 27년인가 28년에 또 입주까지 앞두고 있는데 차라리 이번에는 그냥 버티시면서
이게 경매로 넘어갈 때 네. 어느 정도 본인들이 일부 환원 받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일부 환원 받는 걸 받고 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본인들은 그래도 이게 완전히 이 양반이 전세를 사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야. 네. 처음부터 의도한 게 아니에요. 네. 이건 뭘 전세 하다가- 사기가 아니에요. 뭘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가. 그치? 이분이 뭘 하다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지금 시국이 안 좋아서. 맞아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서 이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전세 사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본인들의 내용은. 그래서 일부 100%는 아니다. 그 절반이라도, 일부라도 받아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은행에서 변제를 다 하고 안기에는 너무 비싼 값이 돼버려요. 너무 비싼 값이 돼버리고 그 원금이 5년이 지난다고 해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돈은 돈대로 너희가 묶이고, 그러니 차라리 인정하는 게 빠르다라는 거야. 돈 다시 벌지 이렇게. 네. 그래서 액땜했다 셈치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래도 우리 기준님 살면서 4년에 한 번씩은 본인이 이런 일을 연속적으로 10년에 한 2번 정도는 치고 들어와요. 이렇게 뜬금없는 일을. 큰 사건이. 예, 이렇게 뜬금없는 일을 생각지 않게. 말하자면 아무 일이 없어서 교통사고로 뭐 내가 그날따라 술을 한 잔 먹어버린다든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신의 조화가 많아요. 네. 신의 환란임, 처음 듣는 얘기 절대 아닐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는 그 할머니가 네. 반무당이에요. 본인의 할머니가. 네. 알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 여기하고는 달라서 할머니가 좀 기가 셌거든. 할머니가 기가 셌어요. 할머니가 반무당이에요.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그 신줄이 있어요. 신줄이.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 무당해도 잘할 사람이에요. 무당해도 잘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직감적으로 자꾸 상대를 보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네, 조금 그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좀 저희 아빠 형제들이 좀 화목하지가 않아요. 친가 쪽에. 그래서 좀 제가 할머니 돌아가실 때 많이 울었고 할머니를 많이 의지했었던 사람이라 계속 기도를 했었거든요. 할머니 좀 가족이 화목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아마도 삼촌을 데려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삼촌이 뜻밖의 그냥 떡을 드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나 할머니가 삼촌이랑 아빠 관계가 안 좋아서 먼저 데려가셨나?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그전에도 좀 들어서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내가 무심결에 조금 느끼는 거. 네네. 느낌이 살짝 그거를 직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직성이 일반인보다 세고 굉장히 신기가 많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신을 다루지 않고 일반인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때에는 지금 내가 닥친 일처럼 이제 내 나이 이제 40을 바라보고 이제 환란의 시작이거든. 초년에는 네. 네가 여기저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역마로 많이 때운 게 있어요. 네네. 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리고 지금 나이를 먹어서 가정을 가져서 지금 자식을 낳고 뿌리를 내려서 살라고 하니까 네. 이제사 인간사의 우여곡절, 이제 스토리가 이제 사는 거예요. 네. 생각지 않은 병, 생각지 않은 손재, 생각지 않은 뭐 법정 싸움 이런 것들, 관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라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능력도 되고 영특한 사람이고 굉장히 열심히 살라는 의지도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갈 길을 보이지 않는 신의 기운에서 조화가 너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어디 가까운 이런 그 좋은 선생님이랑 인연 잡고 신줄을 다뤄 가시면서 사신다면 본인은 재물도 많으실 분이에요. 근데 재물이 들어올 땐 확 들어오는데 너무 허망하게 쓱 나가요. 그게 신바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막 들어오려면 미친 듯이 막 불어요. 네. 그러다가 너무 허망하게 잃어버려요. 나갈 너무 때가 생긴다는. 그쵸. 지금처럼 너무 허망하게 속수무책으로 잃어버려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돈으로 땜을하든 관제로 땜을하든 병으로 땜을하든 10년 주기에 2번씩은 규칙적으로 찾아올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을 했고 40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한 번 또는 2번이 또 남아있는 거고 50을 바라보면서도 또 남아있는 거거든. 50 후반이 가야지 쓸모가 없어져야지 신바람도 잦아져요. 근데 가장 내가 인간으로서 왕성해야 되는 시기, 열심히 일하는 대주한테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에 자꾸 이런 식으로 원치 않는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이러한 병고가 찾아들거든요. 특히나 삼재 때 또는 상문에 이렇게 접할 때는요, 영락없이 찾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신을 다스리면서 살아라. 그리고 이사수는 26년이 아니라 27년을 기준, 그러니까 25년이 아니라 26년을 기준해서 한번 옮기는 수고, 지금 내가 지금 손재가 나고 관제가 껴라 하는 것은 상문 때문에 있는데, 이 3년 전에 들었던 상문과 그리고 24년도에도 들었던 상문, 특히나 3월 이후에 너희가 이 상문이 확 바라면서 삼재를 앞당겨 끌고 오는 격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인간 문제, 돈 문제, 관제 문제에 지금 원치 않게 휘말려 있다. 네. 그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면 그거를 매수하지 말아라. 그 집은 값어치가 없는 집이었다. 네. 그래서 내가 비싸게 매수해봐야 5년이 지나도 그 값이 회복이 안 된다. 돈 묶이지 말고 차라리 손해를 안고 너희가 갈 길을 가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